김지우의 20살은 그 나이 또래의 반짝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투명한 유리잔 같았다. 존재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희미하고 흐릿하며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쉽게 깨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것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 30평도 차에 되지 않는 공간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다. 혼자서 차려 먹는 저녁 식사는 늘 단출했다. 반찬은 서너 가지를 넘지 않았고 텔레비전조차 켜지 않은 채 고요 속에서 젓가락질을 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빛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꿈을 담고 있었지만 지우에게는 먼 풍경화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그 빛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가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얼마나 미미한지 깨닫곤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작은 위로가 있었다. 베란다에는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상추, 바질,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야생화들. 지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주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푸른 생명력은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었다. 식물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랐다. 지우는 가끔 식물들에게 혼잣말을 하곤 했다. 너희들은 참 좋겠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그저 햇빛만 보면 되잖아. 그 말은 식물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깊은 한숨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 작은 초록색 생명체들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존재라고 느꼈다. 지우의 삶에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 이서준. 유치원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한 소꿉친구였다. 서준은 잘생긴 외모와 타고난 리더십으로 늘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다. 반면 지우는 그림자처럼 서준의 뒤를 따랐다. 서준이 부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때로는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우를 이용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지우는 그것이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서준은 지우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했다. 숙제를 대신 해달라거나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써 달라거나 때로는 그의 연애 문제까지도 지우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지우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랜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서준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의 세상이었다. 지우야, 이번 주말에 같이 갈 곳이 있는데. 어느 날 오후 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다정했고 지우는 망설임 없이 응, 서준아, 어디든 좋아 라고 대답했다. 서준은 몇 번인가 지우에게 어떤 부탁을 하려는 듯 망설이다가 이내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그럼 주말에 다시 연락할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그의 평소와 다른 미묘한 망설임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서준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지우에게 있어 너무나도 견고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늦은 시간, 번화가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골목을 지날 때였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쓰레기통 옆에서 작은 상자가 보였다. 그 안에서는 가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좁고 더러워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강아지의 눈은 지우를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깜빡였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늘도 아르바이트에서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불필요한 질책을 들었고 용돈은 빠듯했다. 또 다른 생명을 책임질 여유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강아지의 떨리는 몸과 애처로운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작고 축축한 몸이 그녀의 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남은 밥에 참치캔을 비벼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그 모습을 보며 지우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으로 누군가를 보살피는 기쁨이었다. 이 작은 생명체에게 따뜻한 한 끼와 안식처를 제공하는 행동은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예상치 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이 작은 강아지가 자신의 고독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 순간 독자들은 지우의 순수하고 연약한 내면을 다시금 확인하며 앞으로 그녀에게 닥쳐올 시련 속에서도 그녀를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우에게는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서준이 유치원 시절 둘만의 비밀 장소에서 주었다며 선물해준 낡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열쇠고리였다. 갈색으로 변색된 클로버는 한쪽 잎이 살짝 닳아 있었지만 지우는 그것을 항상 가방에 달고 다녔다. 서준은 그때 이 클로버는 우리 둘만의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그리고 우리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라고 말했었다. 지우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녀에게 그 열쇠고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준과의 변치 않는 우정을 상징하는 부적과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 수 없는 꿈에 시달리곤 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같은 장소에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절벽 끝. 발 아래로는 아득한 시면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등 뒤에서는 익숙하지만 소름짓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만 없으면 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절벽 아래로 힘없이 떨어졌다.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허공을 가르고 떨어지는 아찔한 감각. 그리고 차가운 충격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다. 매번 땀으로 축축한 채 깨어났지만 그녀는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자신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지루해서 꾸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꿈이 미래에 대한 섬뜩한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소중한 열쇠고리가 사실은 그녀를 배신한 친구의 잔인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열쇠고리는 그녀의 내면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의 씨앗을 심고 있었고 훗날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었다. 김지우의 20살 여름은 그날의 맑은 하늘만큼이나 잔인했다. 오랜 장마가 끝나고 햇살이 쨍하게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 서준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우리 어릴 때 자주 가던 절벽에 가자. 거기 노을이 정말 예쁘잖아 라고 말했다. 지우는 아무 의심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그 절벽은 서준과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다.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미래를 약속하며 철없는 꿈들을 이야기했던 둘만의 아지트였다.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서준은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절벽 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지우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며 웃었다. 서준아, 정말 좋다.
어릴 때 생각난다. 그녀의 옆에 선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문득 서준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따뜻함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녀가 눈을 뜨자 서준의 얼굴에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낯선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서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지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우야, 너만 없으면 돼. 지우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서준아. 서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네가 내 앞을 막고 있었잖아.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넌 나에게 방해물일 뿐이야. 네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지우의 심장을 꿰뚫었다. 빼앗아갔다니 내가 무엇을...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서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세상은 온통 서준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준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어깨를 잡고 힘껏 밀쳤다. 사라져.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는 지우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는 푸른 하늘과 아득히 멀어지는 서준의 차가운 얼굴이 보였다. 말도 안 돼. 서준이가 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믿을 수 없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몸은 속수무책으로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공중에서 몸이 뒤집히고 시야는 빠르게 회전했다. 귓게는 바람소리와 함께 서준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너만 없으면 돼.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시야는 암전되었고 의식은 아득해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을 할 수 있었다. 서준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였다. 낯선 천장.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알록달록한 벽지, 작은 의자들, 그리고 쪼르르 놓여있는 장난감들.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통통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갓난아기와 같은 작은 몸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시끄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사이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앳된 얼굴, 장난기 가득한 눈빛.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이서준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순수해 보이는 얼굴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다. 저 순진해 보이는 미소 뒤에 어떤 잔혹함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곳은 분명했다. 바로 자신과 서준이 처음 만났던 유치원이었다. 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아니면 죽은 후에 얻은 두 번째 기회인가. 그녀는 자신의 팔을 꼬집었다. 생생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것도 서준이 자신을 죽이기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유치원 시절로 말이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내몬 서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다시 그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이것은 복수의 기회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인가? 그녀는 더 이상 이전에 나약한 김지우가 아니었다. 비록 몸은 어린아이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20살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치명적인 배신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다시 서준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기만 하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꿔야만 했다. 그녀의 모든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두 번째 삶에서 서준의 마수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다. 어린아이의 몸으로 돌아왔지만 김지우의 내면은 20살 성인의 기억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유치원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복수심이 불타올랐지만 동시에 과거의 아픔이 주는 트라우마는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이서준을 피하고 싶었지만 유치원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그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서준은 어린 시절에도 이미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늘 주목받기를 원했고 친구들의 장난감을 빼앗거나 다른 아이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려 했다. 지우는 그런 서준의 행동을 보며 과거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유치원 놀이 시간이었다. 서준은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 기차를 독차지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했다. 친구들은 서준의 눈치를 보며 울상을 짓고 있었다. 과거의 지우라면 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서준의 편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20살의 지혜가 번뜩였다. 그녀는 서준에게 직접 맞서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지우는 울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은별아. 저 기차 말고 더 재미있는 기차 놀이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직접 기차역을 만들고 더 멋진 기차를 상상해서 만들면 어때? 지우는 종이와 크레파스를 가져와 기차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지우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지우는 아이들에게 각자 상상하는 기차를 그리게 하고 종이로 기차역을 만들도록 이끌었다. 곧 아이들은 서준의 장난감 기차에는 관심도 없이 자신들이 만든 기차와 기차역으로 훨씬 더 즐겁게 놀기 시작했다. 지우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은 서로 협동하며 자신들만의 기차 세계를 만들어갔다. 서준은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장난감 기차를 바라보며 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자신의 놀이를 방해하고 친구들의 관심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20살 지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심리전이었다. 이 사건은 유치원 선생님인 정은아 선생님의 눈에 띄었다. 정 선생님은 지우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침착하고 상황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며 친구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우에게서 묘한 성숙함을 느꼈다. 지우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정 선생님은 지우를 칭찬했고 지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정 선생님은 지우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지우의 남다른 재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우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직감했다. 반면 이서준은 지우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지우가 예전의 순종적인 김지우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지우가 자신을 피하고 자신의 계획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을 보며 서준은 심술이 났다.
그는 지우의 존재가 자신에게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했다. 서준은 친구들에게 지우가 재수없다, 혼자 잘난 척한다는 식으로 이간질을 시도했다. 지우는 너무 똑똑한 척해. 우리는 그냥 놀고 싶은데 자꾸 뭘 하라고 하잖아.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지우를 고립시키려 했다. 어느 날 서준은 유치원 소풍에서 지우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소풍 장소는 작은 야산이었고 보물찾기 게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서준은 미리 보물 상자를 숨겨둔 곳을 지우에게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곳을 알려주어 지우가 보물을 찾지 못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그는 지우가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 당황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할 것을 상상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서준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서준은 이런 식으로 자주 그녀를 놀리곤 했다. 지우는 서준이 알려준 장소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주변의 지형과 서준의 습관을 떠올렸다. 서준은 항상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중요한 것을 숨기곤 했다. 지우는 침착하게 서준이 항상 자랑하던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작은 동굴을 떠올렸다. 보물찾기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서준은 지우에게 달려와 지우야, 저기 개미가 엄청 많아. 아마 보물은 그 근처에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다. 과거의 지우라면 그 말을 믿고 개미떼를 피해 이리저리 헤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우는 달랐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서준이는 역시 똑똑하네. 그리고는 서준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준은 당황한 듯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작은 동굴 앞에서 보물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서 빛나는 금색 리본이 달린 초콜릿이 나왔다. 지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작은 승리가 단지 보물찾기 게임의 승리가 아니라 서준에 대한 자신의 첫 번째 방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서준은 지우가 보물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지우가 이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솟아올랐다. 이젠 지우가 자신의 예측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김지우. 서준은 나지막이 지우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섬뜩함이 새으며 있었다. 그는 이제 지우를 단순한 친구가 아닌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패배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서준은 그날부터 지우를 향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노골적으로 시작했다. 유치원 안에서 지우가 어떤 놀이를 제안하면 슬쩍 방해하고 선생님 앞에서 지우를 모함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직은 유치원생의 작은 질투와 시기였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감정들이 결국 서준을 끔찍한 괴물로 만들고 자신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서준의 악행을 막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스스로의 삶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싹트고 있었다. 김지우는 유치원 시절부터 이서준의 교활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똑똑히 지켜보며 성장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그녀는 서준과 늘 같은 공간에서 마주했다. 서준은 겉으로는 완벽한 모범생이자 인기인으로 위장했지만 지우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교묘한 술수를 꿰뚫어 보았다. 서준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친구들을 이용하고
때로는 라이벌을 은밀하게 제거하기도 했다. 지우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준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피하거나 때로는 은밀하게 그의 악행을 막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20살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채 서준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피해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서준은 명문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지우가 같은 의대에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교내 스터디 그룹에서 지우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일부러 오답을 흘려 지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서준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반박할 수는 없었다. 서준은 이미 학교에서 천사 같은 학생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그에게 맞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상황이었다. 그때 지우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반장이었던 박하준이었다. 하준은 서준과는 달리 순수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지닌 친구였다. 그는 서준의 교묘한 언행과 지우에 대한 은근한 괴롭힘을 눈치채고 있었다. 하준은 몇 번인가 지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지우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서준에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준은 지우의 고독한 싸움을 안타깝게 여기며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서준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대입을 위한 마지막 모의고사가 다가왔다. 이 모의고사는 수시 전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서준은 지우가 자신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비열한 계획을 꾸몄다. 그는 모의고사 전날 밤 지우의 책상 위에 미리 빼돌린 시험 답안지를 놓아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사실을 교색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지우는 시험 부정행위죄로 낙인 찍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게 될 터였다. 모의고사가 시작되기 직전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시험장에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김지우 학생, 잠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시험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지우는 싸늘한 시선들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건너편 자리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또다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가?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교장실에서 지우의 책상에서 발견된 답안지가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김지우 학생, 이 답안지가 학생의 책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밤의 일을 되짚었다. 서준의 교묘한 행동과 자신의 책상에 답안지가 놓여있던 시간, 모든 것이 서준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다. 자신의 과거 기억과 서준의 행동 패턴을 조합하며 이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그녀의 뇌리의 번개처럼 스치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녀는 과거 서준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때마다 늘 특정 방식으로 행동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손에 무언가를 묻히지 않으려 했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애썼다. 지우는 답안지의 글씨체와 자신이 쓰는 글씨체를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답안지에 찍힌 아주 희미한 지문, 그리고 글씨체의 미묘한 차이. 그것은 분명 서준의 지문과 서준이 평소 연습하던 글씨체의 특징이었다. 서준은 완벽하게 위장하려 했지만 지우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그의 버릇을 알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이 답안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 답안지를 제 책상에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누구란 말이지? 지우는 망설임 없이 이서준의 이름을 말했다. 교장실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교장 선생님이 언성을 높였다. 이서준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고 성적도 뛰어나며 품행도 단정한 학생일세. 그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지우는 알고 있었다. 서준의 완벽한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우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증거를 제시했다. 선생님, 이 답안지에 있는 아주 미세한 지문과 글씨체를 과학수사대에 의뢰해 주십시오. 분명 서준이의 지문과 글씨체와 일치할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학생들의 출입 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서준이는 분명 자신이 없었다고 발뺌하겠지만 CCTV 기록에는 그의 모습이 찍혀 있을 겁니다. 지우는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다시 절벽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아찔한 감각을 느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이 거대한 음모에 홀로 맞서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과거의 기억과 그로 인해 얻은 비범한 통찰력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지우의 확신에 찬 태도에 잠시 망설였다. 이서준은 너무나 모범적인 학생이었기에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지우의 눈빛은 너무나 단호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은 지우의 제안대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과학수사대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24시간이라는 시한이 주어졌다. 이 24시간 동안 지우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서준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며 지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들을 통해 지우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는 지우의 가족에게까지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민주는 이 모든 압박을 견뎌내며 오직 진실이 밝혀질 순간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극한의 시험대에 올라서 있었다. 24시간이라는 잔인한 시간은 김지우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과학수사대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이서준은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해왔다. 익명의 메시지로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도 널 믿지 않아 라는 협박을 보내는가 하면 같은 반 친구들을 시켜 지우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지우가 사실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서준이한테 붙어 다녀서 좋은 정보만 얻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거짓말까지 한대. 온갖 비난과 의심의 시선이 지우에게 꽂혔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도 민원이 들어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우는 이 모든 압박 속에서 고독하게 버텨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비극적인 기억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교장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이서준과 그의 부모님, 지우와 그녀의 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다.
이서준은 여전히 천진난만한 얼굴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격앙된 목소리로 지우를 비난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아들 같은 모범생을 모함할 수 있습니까? 증거도 없이.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과학수사대 요원과 학교 CCTV 관리 담당자가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보고서와 USB가 들려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학수사대 요원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다. 김지우 학생의 필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답안지에서 미세하게 검출된 지문은 이서준 학생의 지문과 일치합니다. 교장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이서준의 얼굴에서 천진난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새파랗게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그의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렸다. 이서준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제가 그랬을 리 없어요, 지문이. 어떻게... 분명 제가...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가 답안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을 때 아주 잠시 지문이 남았을 가능성을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는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 지우를 절벽에서 밀었을 때처럼 마지막 순간에 항상 작은 흔적을 남기는 버릇이 있었다. 그때 학교 CCTV 관리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을 켰다. 어젯밤 늦은 시간 김지우 학생의 책상에 답안지를 놓는 이서준 학생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지우의 책상에 답안지를 놓고 사라지는 서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자신이 완벽하게 숨어 행동했다고 생각했지만 학교 복도와 교실 입구에 설치된 CCTV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답안지를 놓기 전 주변을 살피며 긴장하는 모습까지도 찍혀 있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이서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 회장의 사병들이 민준의 함정 속에서 허둥댔던 것처럼 이서준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었다. 이서준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김지우, 네가 어떻게 이걸... 그는 지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30년 후 지우를 절벽에서 밀었던 그 순간의 차가움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다. 서준아. 지우는 침착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네가 어떤 수를 쓸지도 알고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낸 승자의 품격이 깃들어 있었다. 네가 나를 절벽에서 밀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지. 그리고 이제 진실은 밝혀졌어. 그녀의 말은 이서준에게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였지만 그의 가슴을 꿰뚫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교장실 밖 기자들이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들어 문 밖을 에워싸고 있었다. 정은아 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교사들과 박하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불안한 눈으로 교장실 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과학수사대 요원이 교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이서준 학생, 시험 부정행위가 사실입니까? 김지우 학생이 모함당한 것이 맞습니까? 과학수사대 요원은 명확하게 결과를 발표했다. 이서준 학생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지우 학생은 무고합니다. 이 발표와 함께 교장실 안에서 이서준이 체념한 듯 주저앉는 모습과 그의 부모님이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이 언론에 생생하게 보도되었다. 교실로 돌아온 지우를 맞이한 것은 놀라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친구들의 시선이었다.
처음에는 의심과 비난을 보냈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경탄했다. 특히 박하준은 지우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미안함과 존경심을 표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대단해. 네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알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항상 네 편이 되어줄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하준의 따뜻한 위로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서준은 시험 부정행위와 친구 모함이라는 치명적인 죄로 인해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다. 명문대 의대 합격은 물 건너갔고 그의 빛나는 미래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언론은 천재 모범생의 추악한 이면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그가 30년 후에 지우를 절벽에서 밀어버렸던 것처럼 이번 생에서는 그가 스스로 쌓아올린 명예의 절벽에서 추락한 것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 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 지우가 느꼈던 것과 같은 절망과 고통이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우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서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활짝 열렸다. 이서준의 몰락은 학교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자 그동안 그에게 당했던 많은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명문대 의대 합격은 취소되었고 그는 학교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의 부모님 또한 아들의 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결국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사라졌다. 과거에 서준이 지우를 절벽에서 밀었던 것처럼 이번 생에서는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이 결국 이렇게 막을 내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서준의 몰락은 지우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시험 부정행위 누명 사건을 통해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학업 성적과 인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정은아 선생님은 지우의 남다른 성숙함과 통찰력을 일찍이 알아보고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지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진로를 선택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심리적 통찰력과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는 성실하게 공부해 명문대 심리학과에 합격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변화와 성장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지우는 박하준과 더욱 가까워졌다. 하준은 지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는 지우가 겪은 모든 아픔을 이해했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하준은 지우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하준과 함께 학교 도서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평화로웠다.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절벽에서 떨어지던 순간의 충격, 유치원에서 서준을 다시 만났을 때의 혼란, 그리고 그를 피해 혹은 그에게 맞서 싸우며 보냈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그녀를 지금의 그녀로 만들었다. 지우야, 요즘 많이 행복해 보여서 정말 좋다. 하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잖아. 지우는 눈을 뜨고 하준을 바라보았다. 하준아, 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네가 날 믿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서준이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컸어. 그를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라는 걸.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는 네 삶을 완벽하게 되찾았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겪었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목적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사병들처럼 이서준이 스스로의 탐욕과 질투에 의해 무너졌음을 목격했다. 그녀의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하고 과거를 치유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위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얻었고 그 평화는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었다. 이서준 사건 이후 김지우의 삶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잔잔하면서도 다채롭게 채워져 갔다. 그녀는 심리학 공부에 매진하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20살의 기억과 경험은 그녀에게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선사했고, 이는 학업과 실생활 모두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졸업 후 지우는 대학병원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다. 특히 그녀는 학교폭력과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왔다. 그녀의 상담실은 언제나 희망을 찾아오는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것을 넘어 환자들 스스로가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치유의 과정을 격도록 이끌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우는 박하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했다. 하준은 지우의 든든한 동업자이자 영원한 지지자였다. 그는 행정 업무와 대외 홍보를 담당하며 지우가 온전히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두 사람은 상담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했다. 그들의 센터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우는 자신의 상담센터 앞에 서 있었다. 센터 입구에는 그녀가 유치원 시절부터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네잎클로버 열쇠고리가 액자 속에 고이 간직되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그녀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했음을 상징하는 부적과도 같았다. 그때 센터 마당에서 그녀가 과거에 구조했던 강아지 세봄이 이제는 건강하게 자란가 작은 강아지 2마리와 함께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었다. 세봄이는 지우가 다시 태어난 후 처음으로 구한 생명이었고 그녀의 2번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였다. 지우는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상담 중인 하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준은 특유의 따뜻하고 진솔한 태도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지우의 얼굴에는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그녀의 삶은 다른 생명들에게 희망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 그때 센터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봄을 맞이할 거에 아메거. 지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세봄이와 아기 강아지들은 잔디밭 위에서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2번째 봄을 맞이했음을 확신했다. 과거의 비극은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선물했다. 지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2번째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빛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도 따뜻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영원히 계속될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의 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만 없으면 돼. 그 말을 남기고 나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소꿉친구. 눈을 떠보니 그 녀석을 처음 만난 유치원이었다. 의 이야기는 김지우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2번째 봄을 선물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이야기나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멋진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제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해주세요.